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국제양궁연맹이 광주에서 실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궁 인프라와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광주시가 스페인 마드리드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을 앞두고 선출직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공천이 불가능한 하위 20%에 어떤 선출직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학교와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 광주에서만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섬진강 하구에서 대규모 증설 사업이 시작되면서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산 선수를 비롯해 광주에서는 그동안 6명의 양궁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배출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시가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에 나서 스페인 마드리드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세계 양궁 연맹 실사단이 광주에서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2025년 국제양궁대회 점검을 위한 실사단이 광주 국제양궁장을 찾았습니다. 국제 규격의 양궁장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실사단은 심판실과 도핑실, 방송실 등 내부 시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경기가 펼쳐질 운동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역판에 대한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한 실사단은 시상식 장소와 우천시 경기 진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올림픽 활약상은 익히 알고 있다며 광주의 양궁 인프라와 저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Gwangju is definitely a chance because you have all what it takes, I think, to organize an excellent championship. That's what I'm hoping to find out in the next couple of days.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PT 진행에 나선 광주시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원봉사 체계와 6명의 올림픽 양궁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했다는 점도 세계 양궁대회 유치의 당위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양궁연맹과 광주시가 어떻게 하면 같이 상호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금 실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회를 놓고 스페인 마드리드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 세계 양궁 연맹이 광주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 결과는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 양궁 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는 24일 평가 대상 선출직의 자료 제출이 마감되면 다음 달 14일까지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시당과 도당에서 각각 평가를 실시하며 도덕성과 직무활동, 공약 이행 여부 등이 중점 평가 대상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선출직은 20% 감점 페널티로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려워 누가 여기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말과 휴일 동안 광주에서 확진된 신규 감염자는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북구 목욕탕과 관련해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지속돼 어제도 3개 초등학교에서 확진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교육청과 경찰 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9일까지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유병률이 5배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력이 없는 일반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우울 증세를 보인 환자가 20.9%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우울증 평균 유병률인 4%대보다 5배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서적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영국 학술지와 국제정신건강간호협회 학술지 등에 발표돼 국제의료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면서 본격 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 정말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지금 기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9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내일이면 광주의 기온이 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여기에 비바람까지 가세하면서 더 춥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오전 8시를 전후에 그치겠고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모레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내일은 기온이 더 크게 낮아지면서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고요. 그 밖에 해상 지역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동안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죠. 현재는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했지만 어제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오늘 오후까지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섬진강 하구 유역에서 최근 대규모 준설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수기 섬진강의 범람을 막고 채첩 자원량 증대를 위한다는 명분인데요.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진강 하구 유역 내 신비와 두곡지구입니다. 대형 포크레인이 강 안에 투입돼 퇴적토를 파내고 있습니다. 하동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 3월까지 1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일대 128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퇴적토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홍수기 섬진강 범람 피해의 재발을 막고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제첩의 자원량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섬진강 하구 유역 모래 준설 사업은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생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모래를 빨리 준설을 해서 제첩 서식지 확보를 빨리 했으면 하는 입장을 저희 하동군에 계속 어필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점이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준설 사업이 사실상 골재 채취 사업일 뿐이며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홍수 대책 명분으로 섬진강을 훼손할 경우 고유한 자연 환경이 급격히 파괴되고 염해 피해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겁니다. 이나마 준설 작업으로 인해서 또 강이 훼손될까, 또 다른 또 4대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가져봅니다. 그러면 준설로 인해서 바닷물은 또 역류성을 더 또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될 거라 보여집니다. 섬진강 하구 유역에 대한 대규모 준설 사업을 두고 섬진강 유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25일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는 비밀 자료가 아니며 의정 활동을 사익 행위로 매도한 건 잘못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 사기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금 시세 옵션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8명에게서 24억여 원을 가로챈 2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5억 5천여만 원과 대포 통장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단기 고수익을 내걸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모았지만 사기단이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금 선물 거래와는 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채취된 페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가망만 해역에서 채취된 피조개와 경남 칠천도 해역에서 채취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가열 조리용 표시를 부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4월까지 남해안 일원에서 채취되는 페류에 대해 본격적인 생산 시기에 맞춰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당산제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당산제를 지내온 강진의 한 마을이 마을 음악회를 통해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슬픈 가락에 맞춰 백색 장삼을 걸치고 우아한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 무형문화재 지전춤입니다. 곧이어 무대에 오른 놀이패는 신명나는 가락을 만듭니다. 마음이 그냥 하늘로 날아같이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모든 분을 만나게 좋고. 70여 세대가 모여 사는 강진군 화방마을의 주민음악회.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며 주민들이 선돌 감기를 비롯한 당산제를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당산제를 주민들의 마을 음악회로 한 단계 발전시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는 농악놀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음악회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기도 좋고 너무 좋네요. 좀 더 키워서요. 이 번역별로 농촌 마을에 이 근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을역 농촌 마을에 펼쳐진 작은 콘서트. 추수를 마친 주민들은 모처럼만의 여유를 즐기며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한국형 나사, 우주청의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흥군 유치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공우주청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고흥에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역 내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도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우주청의 고흥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한 유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남의 민간 의료기관 구급 차량들의 요소수가 이달 말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요소수 추가 공급을 요청하고 시군과는 요소수 잔량 공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주유소 800여 곳을 대상으로 요소수 재고량과 공급 가격을 조사한 뒤 오는 26일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요소수 밀수와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해경은 요소수 수급 불안 상황을 노린 해상 밀수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어선 등을 통한 공해상 화물 환적 행위, 국제 여객선 화물, 화물선 컨테이너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와 대구를 연계 협력권으로 한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구, 광주 관련 87개의 사업이 포함됐는데요.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20조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광주 연계 협력권에는 대구와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4개 시군과 구미와 영천, 경산, 고령 등 경북 4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영호남 연계 협력과 동방 성장을 목표로 8개 프로젝트 87개 사업이 마련됐습니다. 문화 관광 사업으로
고대 문화권 역사 관광 루트 구축과 달빛 예술 힐링 체험 공간 확충 등이 추진됩니다. 동서화합으로 국민휴양원 조성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협력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구축과 지역 특화 산업으로 영호남 전통시장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초광역 연계 인프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달빛 고속철도 건설과 탄소 중립 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국립탄소중립연구원 건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87개 사업이 모두 확정된다면 직접 예산만 2조 4천억 원, 달빛 고속철도 같은 SOC 사업까지 합치면 약 2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한 3만 7천 명 고용 창출을 생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대광주하고 실무진들을 구성해서 중앙정부의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대구시는 국토부 발전 종합계획이 실행되면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며 광주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도심 속 CCTV.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놓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구조나 조치 등 도움이 필요한 쓰러진 사람을 영상 속에서 실시간 탐지해 알림까지 보내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전시 관제센터에서 시범 적용 중인데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밤중에 도로 한가운데 남성이 누워있고 승용차가 도저히 지나가지 못해 방향을 바꿔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이처럼 구조나 조치 등 도움이 필요한 쓰러진 사람을 영상 속에서 실시간 탐지하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딥러닝 기술로 진보하는 인공지능처럼 사진이나 영상 속 사람의 행동을 깊이 분석하는 이른바 딥뷰 기술입니다. 영상 속 사람의 존재 여부나 선체로 움직이는 사람만 인식하던 기존 기술과 달리 술 취한 사람이나 노숙자, 응급 환자처럼 거리에 앉아 있거나 웅크리고 쓰러진 사람까지 순식간에 탐지해 경고 알림을 보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만 장의 사진 속 사람 형태와 관절 위치, 자세도 학습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절 포인트를 입력을 했고 그 사람의 관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누워있다 이런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 CCTV 관제센터에 시범 적용했는데 길을 걷던 시민이 쓰러지는 모습이 촬영되자 곧바로 화면에 알림이 나타납니다. 5,900대에 달하는 데다 수시로 각도가 바뀌는 방범용 CCTV를 단 15명이 지켜보느라 자칫 놓칠 수 있는 순간까지 포착합니다. 1인당 약 한 390여 대의 CCTV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과 데이터가 일상 곳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일반에 공개하고 대전시도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100곳에 내년부터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광주 영화감독들이 제작한 독립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제10회 광주 독립영화제가 열립니다. 광주 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장단편 41편을 상영하는 제10회 광주 독립영화제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자 감독의 청년 윤한봉을 시작으로 개막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광주 감독들의 신작과 5.18 민주화운동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지역 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준대성전 지위를 부여한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봉헌식이 열렸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산정동 성당의 대성전 봉헌식을 통해 국내 성지순례의 중심지로 성당을 가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대성전은 전 세계 4곳밖에 없는 대성전의 아랫단계 성전으로 산정동 성당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 3번째로 준대성전이 됐습니다. 첫눈이 내리면서